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3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전일 양적 긴축이 연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엄청난 랠리를 하면서 뒤로 갈수록 많이 솟았는데요. 그 랠리의 바통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오늘 12일장이죠. 미국 시장으로 12일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슬슬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상승폭을 상당폭 반납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역시나 이번 주에 나올 이제 뉴스 중에 가장 큰 뉴스는 뭐였나? 네, CPI였죠. CPI가 드디어 나왔는데 역시 높게 나왔습니다. 이 CPI가 지금 40년 만에 최고치가 나타나면서 그 CPI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움직였는데, 오늘은 시장을 좀 바라보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달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도 할 얘기가 좀 많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그래도 좀 얘기는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S&P 500은 0.28% 오른 47,260, 다우존스는 0.11% 올라서 36,290, 나스닥 종합은 0.23% 오르는 15,188, 그리고 러셀 2000은 0.56%가 떨어진 2,181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달러화에서 시작해야 되냐? 달러화는 무려 0.65% 떨어지면서 이게 웬일이야? 96.2, 96.3이었잖아요. 며칠 전에 95.01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받았느냐? 유로가 받았겠죠. 유로가 1.144로 받았고, 엔화도 116엔까지 초약세를 기록하다가 114.64엔, 원화는 1185원, 그리고 위안화가 많이 올랐습니다. 6.362까지, 6.38까지 약세였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자, 지금 일단 양적 긴축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 시장에서 CPI가 40년 내 최고치를 작성을 했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인플레이션이 그렇다면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인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생각보다 상당히 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달러를 저격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오늘 시장에 대한 하루짜리 해석이라서 연속성을 가지기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어쨌든 하루짜리 해석으로는 타당한 해석이 아닌가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발표한 이후로 또 달러 가치가 더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금 거의 0.65가 아니라 거의 장중에 0.7%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95도 깨는 흐름이었고 94.93까지 떨어졌고요. 왜 이렇게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오늘 다른 가격들은 원자재는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들은 일종의 랠리다. 금 가격은 4일 연속 상승하면서 1825달러 왔고요. 은도 1.6% 올랐고, 구리가 2.86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쪽에서 잡는 구리 가격은 1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진짜 얼마 만에 1만 달러 돌파입니까? 근데 어쨌든 오랜만에 아주 파죽지세로 오르면서 중국 쪽에 가 있는 구리 가격은 2.93%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83달러에 육박하고, 천연가스는 무려 12%나, 물론 이제 좀 지정학적인 특성이 있습니다만 12% 폭등을 했고, 니켈은 22,000 장중에 22,700달러까지 올랐다가 22,051달러로 약 한 2%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정말로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새로운 시대의 반도체죠. 뭐죠? 네. 새로운 시대의 원자재,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다른 주식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6% 추가로 오르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에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나타나면 원래는 어때요? 기존에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네. 금리를 3회 정도 올리겠네. 또는 3, 4회 올릴 수 있겠네. 그리고 양적 축소도 진행하겠네. 그런데 이제 시장 분위기는 뭐예요? 어제 얘기했던 파월 의장의 말을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죠. 당장 안 한대. 그러니까 고삐가 풀린 거예요. 당장 안 한대 하니까 고삐가 풀린 건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서너 번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통화 양적 긴축을 안 하고 연말에나 그 이후에 한다면, 한 4, 4분기나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어때? 시장 분위기는?
실질금리 마이너스 상태는 상당히 크네. 왜? 실물의 인플레이션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오늘의 이 달러 약세를 보면서 저는 딱 생각이 들었던 게 바로 그거야. 야, 미국 실질 인플레이션 엄청나구나. 우리 이제 그 댓글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죠. 뉴욕인가의 그 햄버거집, 인앤아웃의 햄버거집의 시간당 급료가 22불까지 올랐다. 22달러까지 올랐다라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이제 계속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나눠주셔서 도움이 되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율은 금리 3번 올린다고 눈 하나 깜짝 안 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 3번 인상한다고 우리의 인플레이션 기준은 꺾이지 않을 거야 라는 흐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 보니까 그러면 뭐에 반영이 돼야 돼요? 야, 얘네는 가만히 있으면 실질 금리가 완전 마이너스인 거야. 인플레이션이 금리를 3번 올려. 그래서 0.75% 올렸어. 아니, 더 4번 올려. 1% 금리를 올렸어. 근데 인플레이션율은 너희들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데? 우리 인플레이션 3%라고 생각해? 아니지. 우리는 한 6%도 좀 되는걸? 이래버리면 금리를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실질 금리가 빵 하고 마이너스 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디다 반영돼야 돼요? 돈 가치에 반영돼야죠. 게다가 최근에 달러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했었으니까 이렇게 실질 금리 마이너스 폭이 크다면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게 맞죠. 통화를 많이 찍어도 실질 금리 마이너스율이 약하면 통화 가치 하락이 크게 안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뭡니까? 통화 가치 하락, 실질 금리가 너무나도 마이너스 폭이 크기 때문에 통화 가치 하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그것이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약세가 됐다 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좀 잘 맞아 들어가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야, 그 통화라는 거는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른 통화하고 상대적인 위치를 점해서 상대적 자리를 가진 건데, 그럼 유럽하고 미국은 거기는 돈 아예 지금 긴축할 생각도 안 하잖아. 미국은 긴축하는 생각을 하지만 일본은 우리는 인플레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디플레 환경이라 돈을 지금 걷어들일 필요가 없어요. 이런 상황. 유럽도 당분간 안 하겠다. 금리 인상 안 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 그럼 얘네가 더 약세여야지. 왜 달러가 약세야? 라고 할 때 거기서는 이 앞단의 경기 상황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유럽과 일본보다 미국의 경제 상황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다.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건 뭐예요? 돈이 잘 돈다. 통화 승수가 잘 돈다. 그건 어디서 우리가 봤습니까? 고용에서 봤죠. 완전 고용 수준인 3%대까지 실업률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돈이, 그 다음에 우리 IoT, 구인 구직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할 때 구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1070만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인하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많고, 그러니까 뭐예요? 경기가 활성화해서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돈도 잘 돈다는 얘기예요. 돈이 잘 돈다는 표현을 우리가 금융으로 어떻게 표현해? 통화 성수가 높다.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가장 결정체가 뭐다? 통화 성수가 높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의 미국 인플레이션도 쉽사리 가시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다면 결국 어디다 반영시켜야 돼요?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걸로 반영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하루짜리 가지고 이렇게까지 거창한 해석을 하는 것은 너무 무리스럽긴 하지만 충분히 이런 성향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해석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는 안 올랐습니다만 주식도 올랐습니다만 채권도 올랐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그림이 이 달러의 약세에 대한 해석으로 풀지 않으면 오늘 시장이 저건 있죠. 그동안 채권 시장이 너무 약세였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이제 너무 약세였기 때문에 강세로 좀 돌았다. 금리가 너무 올랐으니까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긴 한데,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율이 아무리 예상치였지만 40년 만에 최대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연준 인사들이 이제 4번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감안하면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채권 금리가 약해? 채권 금리가 강해? 채권 금리가 강하다는 건 금리가 떨어졌다. 떨어져? 금리가 떨어져? 조금 이해가 덜 되는 거죠. 근데 통화가치 하락까지 여기다 더 보태면 채권이 강세가 된 것이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미국 경기가 유럽이나 일본보다 좋다는 것은 PMI 수치라든가 그다음에 고용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실질 임금의 전년 대비 상승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보면 충분히 미국 경기가 유럽과 일본보다는 더 나은 것 같다라고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0년 내 최대치가 나타난 소비자 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죠. 12월 CPI 전월 대비 0.5% 상승, 전년 동월 대비 7.0% 상승, 높죠. 1982년 6월 이후 최고치고요. 12월 근원, 음식료와 에너지를 뺀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6% 상승, 전년 대비로는 5.5% 상승으로 이것도 1991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한 수준입니다. 물론 시장에서 예상했던 정도 수준 근처예요. 그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 1.75%, 1.7% 초반까지 떨어졌었어요. 장중에. 그래서 앞서 그렇게 표현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그 2년물도 요 CPI 발표되고 0.88%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0.9229%로 다시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30년물도 2.08% 떨어졌다가 지금은 2.09995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채권 금리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는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율이라면 사실은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연준 인사들이 4번 금리 인상을 얘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오르는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몇 가지 얘기 더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연준 베이지북이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활동이 11월 초에서 12월 말까지 완만한 속도로 성장했다라고 표현했고요. 경기가 계속 좋다는 얘기죠. 뭐 아주 과열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께서 2020년 투표권을 가지고 계신데요. 완화적 통화 정책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번 그 양적 축소 때보다 경제는 견조하고 금융시장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빨리 양적 축소를 진행해야 할 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며 올해 총 4회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실제 실물 경제에 차질을 주지 않는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바라지만 중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는 바람도 확고하다라고 했어요. 2%로 되돌리겠다는 것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거고, 이분은 금리를 3월부터 올려야 된다는 톤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4회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당장 3월부터 금리를 올리자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미난 그 채권왕 건들락, 우리 누구죠? 빌 그로스 맞죠? 빌 그로스, 채권왕 빌 그로스 다음에 빌 그로스가 이제 금리가 오를 거라고 예상했다가 망했는데 계속 강세를 예상해서 채권왕으로 불리는 건들락이 발언을 했습니다. 채권 보유 포지셔닝을 가진 사람의 반응과 주식 보유 포지셔닝의 반응이 이렇게 달라요. 세계 최고 자산을 운영한다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로 이런 말씀드리는데, 아직은 경기가 침체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압력은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고요. 미국채 수익률 곡선이 매우 강력한 평탄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를 나타내는 지점에 근접하고 있다. 10년물과 2년물 이렇게 금리차가 이렇게 평탄화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미래 경기를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안 오르고 당장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금리가 올라서 기준금리가 평탄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평탄화 과정은 경기가 악화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미국 수익률 곡선은 조심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소비 심리가 자유낙하한 차트를 강조하면서 이는 약간의 경기 침체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보는 거예요. 채권 사람들은 경기가 나빠져야 금리가 떨어진다. 금리가 떨어지는 건 뭐다? 네,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까 그 연준에서도 발표했습니다만 그 11월 초에서 12월까지 완만한 속도로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정도고, 그다음에 경기 활성화율이 상당히 높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경기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희가 옆에서 보기에는 미국 경기가 실제로는 어떤지 뭐 격차는 뭐 분명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침체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은 침체로 더 보는 거죠. 그런 자료들을 더 보시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때문에 나의 의견이 편향되지 않는가 항상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편향해서 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주식을 이만큼 가졌다고 해서 시장이 더 좋아질 거라고 꼭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이제 매일 하루에 하나씩 어떻게 투자를 잘할 것인가, 배진환 편이죠. 배진환 대표가 투자를 잘한다라는 것이란 책을 냈는데, 거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대목 몇 가지를 뽑아서 말씀해 드리고 있어요. 실패한 투자자들의 특징. 첫 번째, 귀가 얇다. 군중심리에 휘둘린다. 스스로의 기준으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바심이 많다. 조급하다. 주식시장은 빨리 돈을 벌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돈을 잃게 되는 곳이다. 내가 조급하다고 많은 돈을 빨리 벌고 싶다고 해도 시장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주식시장은 그 자체로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한다. 주식 수익은 인내의 산물이다. 조급하면 할수록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게 된다. 아주 좋은 얘기죠. 정말 절절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 특징 하나는 도박성이 짙다. 네, 위험하게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이것들이 내 안에 혹시 이런 특징들이 있다면 그런 특징들을 제하셔야 투자에서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1월 13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는 제가 좀 스트레스가 워낙 많은 날이었기 때문에 몸 회복이 좀 오히려 좀 역진한 것 같았는데,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조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것도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여러분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